안녕하세요. 빈둥타로입니다. 피아노 노래 들리세요? 제가 음량을 어떻게 해야 들릴지 모르겠는데 옆에다가 틀어놓고 삑사리 죄송해요. 틀어놓고 오프닝을 찍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거는 너무 가짓수가 한정적이라서 유튜브에 일부러 검색을 해본 건 아닌데 우연히 떴어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무료 BGM이 뜬 거예요. 들어보니까 무료 BGM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또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피아노 곡을 하시는 어떤 일본 유튜버 분이 계셔서 제가 구독을 누르고 설명을 봤더니 출처를 남기는 것도 안 남기는 것도 자유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출처를 뭐 무조건 남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채널도 들어가 보니까. 근데 또 출처를 안 남겨도 되는 게 좀 편리하기도 하고 좀 편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거를 음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mp3 다운을 받아서 첨부를 하려다가 그냥 뒤에 아이패드로 틀어놔봤어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 앞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첫 시도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어수선하죠? 제가 오른쪽 딱 여기까지는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쪽은 세팅을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의 주제를 제가 정해서 왔는데 어수선할 때 보는 타로, 마음이 어수선하거나 심란하거나 불안할 때 보는 타로로 주제를 정했는데 마침 책상에 제가 이 카드랑 인형들을 다 모아놔서 책상이 어수선한 거예요. 근데 이 어수선한 거를 치우면서 제가 카드도 어떤 걸로 할지 고르고 셔플도 해보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눠보려고 지저분한 채로 그냥 켜봤어요.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누구나 또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불안하면 저거든요, 거의. 저는 불안이라는 키워드랑 저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저는 거의 불안이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그랬었던 사람이거든요. 불안감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울증도 있었고요. 뭐 무기력은 우울증이랑 같이 겸해서 따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체 성향이 예민하다 보니까 예민한 걸로 발현이 되는 짜증도 많고 화도 저는 또 화라는 게 제 기본 성질에 화라는 것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 살면서 거의 한 번도 화를 안 내본 친구도 있거든요. 너는 화가 안 나? 라고 물어보니까 화가 잘 안 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제일 신기했어요. 옛날에는 화를 어떻게 안 내지? 화를 안 낼 수가 있나?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 친구가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인지 내가 정상이고 그 친구가 비정상인지 진짜 궁금할 정도로 걔를 연구학회에 보내야 되나 연구소에 보내야 되나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게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지? 지금 또 정리를 안 하고 제가 또 지금 해서 그런가? 어쨌든 저라는 사람은 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화를 내려면 낼 수 있고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정말 고질적인 기본 성향들을 애초에 제가 갖고 태어난 것도 있고 그거를 다듬으려고 노력을 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진짜 이제서야 좀 다듬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못해도 10년 이상은 걸린 거죠. 제가 다듬으려고 노력을 한 지는 1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불안을 이겨내고 불안으로부터 조금 나아지고 이러는 법도 제가 지금은 조금 터득한 게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안하다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불안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그런 불안 증세가 되게 심했습니다. 불안장애 같은 거죠. 그리고 한 1년 전에는요, 공황장애도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불안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뻗어나가는 그런 것들은 정말 웬만한 건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로 정말 한번 크게 그랬던 적도 있고 해서 공황장애가 뭔지 저는 몰랐었거든요. 겪기 전에는. 그게 막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솔직히 겪어보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거를 이제 너무 알겠는 거죠. 과거에 좀 더 무지하던 시절에는 제가 겪어보지 않은 것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겪어봐야지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아니면 제가 겪었던 거에서도 저는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자라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남을 공감하지 못하고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남한테 제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쾌감을 주고 했던 것들이 다 돌아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원래도 불안이 많았지만 불안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더 커지다가 언제 괜찮아졌냐면 오히려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부터 조금씩 나아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남한테 부리는 그런 잘못된 어떠한 것들도 정말 많이 고쳐졌고 고치고 있고 제가 남한테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그 사람한테 어떤 기분을 주는지도 저는 한 번씩 다 느끼게 되고 또 제가 받는 그런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 뿌리를 까먹긴 했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쭉 말을 해볼게요. 어차피 오프닝은 보시는 분들만 보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불안 타로를 오늘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 불안한 것들을 좀 이 타로로서 이 영상으로서 나아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 주제를 정해왔고요. 결국에는 불안은 또 마음의 문제이고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서로를 정말 진정하게 공감을 하는 거는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노력을 하면서 좀 세상이 좋아지고 서로서로 아플 일이 없어지고 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오늘 말이 좀 주서가 진짜 오프닝 너무 없었죠.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대본을 쓰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서가 없는데요. 그만큼 이거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만큼 남을 생각하고 역지사지를 하면 우리가 불쾌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불안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저도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말도 되고요. 공황장애라는 것도 뭐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던 적이 있고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서로서로 진짜 공감을 많이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근데 나와 남은 너무 다른 존재지만 결국에는 함께 공존해야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고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듯이 모든 건 다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지려면은 내가 남한테 잘해야 되고 또 남이 나한테 잘 해주면서 내가 또 치유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의 몫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안할 때 보는 타로로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오프닝에 말을 너무 길게 하려니까 제가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리딩을 할 때 오늘의 목표는요. 그 사람의 이제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카드를 이제 뽑으시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각자 가진
다른 고민이 있으실 거고 다른 성향, 조금씩 다른 결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한테 맞는 해결책이 또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부분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타로로서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진단도 제가 잘 해야겠고 해결책도 제가 무수히 제가 나름대로 풍파가 많았던 인생을 살면서 제가 그때 겪었던 일들로부터 그때 벗어나는데 제일 도움이 됐던 것들을 제가 하나씩 꺼내 볼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해결책이 무조건 100% 이게 해결책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70%, 80%, 90% 내지는 제가 해결책을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조금 열어놓은 채로 필요한 것만 잘 받아들여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너럴 리딩의 한계이기도 하고 저도 아직 미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또 위로와 힘을 드리고 잠깐이라도 아니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이후로 계속 꾸준히 불안이라는 것과 조금 멀어질 수 있도록 괜찮아지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프닝도 사실 말하다가 제가 자꾸 두서가 없어지는 게 느껴져서 영상을 다시 찍어볼까 생각을 머릿속으로 잠깐 했는데 다시 찍지 않을게요. 왜냐면 저의 진심은 그래도 오프닝에 두서는 없어도 담겼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저의 그 기운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오늘 조금 두서 없었어도 한 번 더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카드를 골라서 시작해볼게요. 오늘 주제 카드, 중심 카드는 이걸로 정했어요. 오늘도 선택지 5개 만들어 볼 거고요. 항상 다짐하는 거지만 솔직하게 리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꾸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진심을 담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는 리딩으로 해보겠습니다. 5가지 선택지 지금부터 고르겠습니다.
자, 이제 번호 공개할게요. 지금쯤이면 다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번호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자, 1번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뽑으신 분들은 공황장애, 공황 이런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심장 두근거리고 가슴 압박? 이렇게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나 참을 수 없는 감정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숨이 막힌다든지 심장이 막 터질 듯이 뛴다든지 좀 과도하게 그런 불안함이나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잉돼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저의 조언은요. 이런 분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병원을 다니시고 심리치료를 받으시는 것과 함께 내가 스스로 수행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기운으로 느껴져요. 이게 감정이 지금 예민하고 과잉된 상태에서 혹시 지금 제 리딩을 듣고 계신다고 하면 이 말조차도 짜증날 수가 있거든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억까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정신을 잡고 삽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태어나고 우리 성향이 다 다르고 이 사람이 겪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 겪는 일련의 사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물며 우리 팔자도 다 제각각인데 어떻게 안 억울하겠어요. 일본 분이 지금 억울하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 마음 또한 당연한 거죠. 억울한 마음이 절대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카드만 봐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으로 1번 분들의 기운을 느끼고 있는 지금 마음도요. 너무 이해가 돼요. 좀 억울함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부조리했다? 부당했다? 지금 나한테 내가 겪는 것들이 굉장히 부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겪는 상황이 아니라 나는 진짜 억울해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싶고 그럴 정도의 상황인가 봐요. 이게 아마 가정에서 오는 문제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좀 초년운부터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타고 태어난 팔자 자체가 왜 이렇게 나 힘들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조금 종교의 힘을 좀 빌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종교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비워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거죠. 나랑 맞는 종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절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성당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제가 종교를 잘 모르긴 해서 어쨌든 나한테 맞는 곳 아니면은 자연을 찾아가시더라도 바다가 잘 맞는 분들이 있고, 산이 잘 맞는 분들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나랑 잘 맞는 곳을 찾아가서 조금 기도를 하시고 명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떠한 행위적인 것을 좀 하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산으로 가서 등산을 좀 하셔가지고 그 기운을 좀 뿜고 오신다든지 운동을 좀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를 좀 하시되 종교를 가지시고 기도를 하시되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좀 정말 내려놓는 거, 비우는 거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좀 해탈의 경지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분들께는 저도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조금 힘든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그렇게 안 힘든데요? 라고 하시면 너무 다행이고 아마 1번 카드가 내 카드가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1번 카드를 지금 정말 제대로 뽑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게 나의 소울카드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입을 떼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거든요. 카드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조언 카드를 하나 읽어드리자면요. 조금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 오면 그것을 덥석 잡으시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성향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자문을 구한다거나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고 그거를 나도 원치 않아요. 근데 주변에서 도와줄 손길이 온다고 하거든요. 이미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온대요. 그러면은 그때는 잡아야 돼요.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이. 여기 벼랑 카드가 나왔어요. 말 그대로 내가 벼랑 끝에 몰린 것만큼 힘들고 괴롭다는 말도 되지만 위에 지금 잡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나온 카드가 요 회합이라는 카드인데요.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생이 정말 막 인생 혼자다 이런 생각을 무수히 하셨겠지만 또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혼자인 건 맞는데 또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말이 이상하죠. 물론 어느 정도 자립심도 필요하고 솔직히 사람은 너무 쉽게 믿을 수 없잖아요. 아마 일본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뭐 누구나 뭐 배신 안 당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연결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누군가가 혹시 나를 많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 사람 손도 한번 잡아보고 좀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카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께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고 조금 더 카드 더 뽑아보면서 리딩을 이어나가 볼게요. 일본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타로만 보는 타로술사가 아니고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소위 말하는 무당, 무속인이에요. 근데 일본 분들을 봤을 때 제가 어떤 느낌도 드냐면, 저희 같이 신줄이 강하고, 그런 이 집안에서 내려오는 종교적인 색깔도 좀 강하고, 뭐 예를 들면 집안에 뭐 저를 진짜 막 열심히 다니는 할머니가 계셨다든지 아니면 종교인이 계셨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저같이 신령님을 모시는 제자하셨던 분이 계시다든지 좀 아니면 요런 일을 하시는 분 하다못해 지금 이 일반 분이 저 타로 같은 거 공부해서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촉이 좀 좋아요. 꿈이 좀 잘 맞아요. 이러시는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요, 내가 삶의 풍파가 너무 심각해, 만약에.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너무 기구하고 심각하고 꿈자리도 너무 이상하고 막 꿈도 우리 신꿈이라 그러죠. 꿈에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믿음직한 점집을 수소문해서 점집에 가서 무당 선생님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점을 보러 가는 거를 종용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꿈이 이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팔자가 너무 이상하고 기구해. 근데 나도 본능적으로 뭔가 이런 타로가 자꾸 땡기고, 점이라는 게 자꾸 땡기고 이래. 그러면 한번 저는 보러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이유는요. 요즘에 점집이 제가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기치는 곳이 너무 많고 무당이 아니신데 무당이라고 스스로 믿고 점집을 차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잖아요.
그 사기를 당하셔서 스스로가 무당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내담자로서 점을 보러 갔을 때 반 이상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점집을 가라는 말조차도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요. 그 안에도 정말 제대로 된 분 당연히 계셔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같아요. 보러 다니는 사람이 번거롭겠지만 조금 수소문을 잘 하셔서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점집이 필요하고 점집에 가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내가 땡기는 점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최소 두세 군데는 가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진짜 심각할 때 일본 분이 지금 만약에 제 말이 공감이 되고 근데 저 진짜 어디 가봐야 될 것 같아, 점집 가봐야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최소 세 군데 정도 가보셔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의 머리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서 그 점집의 선생님을 테스트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점괘를 듣고 나서 정말 현실적으로 좀 조합을 해보세요. 정말 나한테 정말 내가 놀라울 정도로 내가 소름 끼치는 그런 점사를 봐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맞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때려 맞추는 느낌이 나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본 분들은 기운을 조금 다독이고 내가 이렇게 너무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이러는 증상도 일종의 또 그런 원인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이부자리나 침구 이런 거 한번 싹 빠세요. 빨래도 좀 잘 하시면 좋고요. 몸도 잘 씻으시고, 집 청소, 대청소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집에 직접 요리도 해 드시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운동 같은 것도 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는 생활 습관만 갖는 것만으로도 좀 반 이상은 좋아지시거든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도 안 좋아질 때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마 일본 분들은 굉장히 지금 들떠있고 예민해져 있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정이 좀 과잉돼 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갑자기 뭐 욱한다든지 뭐 내가 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게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실수록 좋아요. 내 상태가 왜 이런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같은 데를 가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 게, 이게 뭐, 당신이 지금 정신이 이상합니다. 이런 말보다도요. 다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뭐 점집에서 나와야 될 답이 있어. 근데 그래도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둘 다 가보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점집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요. 병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일반 분들은 둘 다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명료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정말 지금 그냥 계속 기운을 불어 넣어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 요령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 타로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그냥 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울릴 때마다 저는 계속 마음을 담아서 그 기운을 보내서 이 영상에 꼭꼭꼭 담아가지고 울려드리는 거라 조금이라도 나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또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또 조언까지 같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좀 급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한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면 맞아요, 선생님. 저도 느끼고 있어요. 저도 제가 지금 진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온전치 않다는 걸 느껴요 라고 하시면은 더더욱 어디라도 좀 찾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일본 분들이. 이 영상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주파수가 닿았으니까 이 영상을 까지 들어오셔가지고 1번을 누르셨겠죠? 그래서 제 목소리까지 듣게 되고 빈동 타로를 알게 된 것도 어떤 주파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 메시지가 정말 나한테 하늘이
주는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정말 빨리 어디 가서도 답을 찾아봐라 라고 우리 조상님이 나를 끌고 왔을 수도 있고요. 여기로 이 영상을 보게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무겁게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기도를 담아서 기도를 드리고 일본 분들께는 불안을 완화하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는 게 맞다고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보고 일단 리딩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 리딩 보고도 마음이 너무 편치 않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도 한번 찾아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 타로 카드 5개 중에 하나를 더 뽑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다른 채널의 다른 영상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든지요. 내가 행동하는 대로 또 변하는 거니까요. 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좀 믿고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기운 한 번 더 불어넣어 드리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리딩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류의 타로를 또 늦지 않게 만들어 올 테니까요. 일단은 제 영상을 보고서 기운을 많이 받고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런 영상을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 우리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기도 올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안녕하세요. 바로 카드 좀 더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건강관리부터 하셔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그 어지러움증? 그러니까 원래 그냥 단순하게 빈혈이나 현기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이실 수도 있는데 목 디스크나 어깨 결림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 등하고 목하고 어깨가 뭉친대요. 그게 뭉친 것 때문에 경추성 두통이나 어지러움까지 좀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무조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음을 좀 편하게 드시고 호흡법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 보면은 나오거든요. 오늘 찾은 링크인데 자세 교정 해주는 유튜브에 어깨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이렇게 해야지 어깨가 들리지 않으면서 목이랑 어깨의 긴장이 가지 않게 호흡을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자세 요정인가? 자세 요정? 어쨌든 그런 채널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보시면서 호흡법으로 좀 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경직된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스스로 느끼실 때도 뒷목이 딱딱하시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였고요. 카드가 자꾸 뭉텅이로 나오는데 그냥 쭉 볼게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사람인데요. 그 뭐 연인 관계였다든지 썸? 아니면 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좀 힘든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만약에 헤어지셨으면 헤어진 채로 뭐 다시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계시거나 헤어졌는데도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것 같고요. 아니면은 헤어지고 싶은데 못 헤어져. 아니 뭐 직장에서 계속 봐야 돼. 가족이라서 계속 봐야 돼. 아니면 진짜 애증의 관계처럼 계속 이어져 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속적인 것이 자꾸 느껴져요. 그리고 상황을 벗어나기도 좀 어려운데 나라는 사람도 사실 지금 엄청 크게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 근데 있는데 내가 안 벗어나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벗어날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면은 조금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벗어날 수 있으면은 벗어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 좋은 영향이 아니거든요. 계속 좀 검정 색깔로 카드가 나오는 걸 봐서는 유쾌하고 유익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서 나한테 성가시게 하는 그 존재가요. 그리고 믿는 도끼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사실 믿는 도끼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밖에 생각이 안 나죠. 이거는 심지어 지금 카드를 요 책으로 보여드리면요. 가까운 사람을 잘 믿는다. 내가 사람을 잘 믿어서 요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겠고요. 내가 약점이 잡힌다거나 나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그거 가지고 약점을 잡는 사람. 내가 주변에 고민 상담을 하면서 그 고민 가지고 약점을 잡는다거나 조금 배신이라는 키워드가 자꾸 나오죠. 그러면 이 카드도 시사하는 게 그겁니다. 가까운 사람을 지금 경계를 하셔라. 지금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나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고 가장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런 일을 겪어서 지금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불안할 때 보는 타로라는 주제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정말 큰 배신을 좀 당한 채로 여기 오신 건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 크게 좀 놀랐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좀 급격하게 받아서 아마 몸까지 확 굳으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스토리가 좀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랄 일이 많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정말 몸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이번 분들도 지금 내색은 안 하지만, 정말 많이 놀라셨을 텐데, 내 몸을 챙기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초장에 건강 얘기부터 나왔던 게, 진짜 지금 상황이 이런 거 저런 거 뭐 제가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할 것도 아닌가 봐요. 굉장히 만신창이처럼 그렇게 내가 진짜 온팡 당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이걸로부터 이제 나아지는 길은요. 일단 몸부터 챙기고 마음부터 챙기고 억지로 뭐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이 솥단지도 그냥 저기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서 드시고요. 입맛 없어도. 몸 춥게 하지 마시고요. 겨울이니까 요즘에 날씨도 춥잖아요. 건강을 그런 쪽에서 계속 챙기라는 말만 나와요. 그리고 괜찮아진다고 나오거든요. 결과 카드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지금 힘든 게 있다고 하면요.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요. 미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 타로 리딩을 보시고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 과거를 좀 털어버리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랜선으로 닿는 온라인상으로 닿는 인연이고요. 이 카드가 지금 나한테 내 손에 잡혀서 내가 빈동타로를 들어와서 이번 카드가 나한테 온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늘에서 나한테 지금 힘내라고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아니니까 그 사람 끊어내라. 이렇게 뭐 조상님이 나를 끌고 왔을 수도 있고요. 이쪽 저희 빈동타로한테 이 얘기를 좀 들어라 해서 이렇게 하늘의 메시지가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친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 집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 아마 끊어내시는 게 좋겠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일을 또 만들지 모르는 거고, 또 이 믿는 도끼를 그림으로 해석을 또 다르게 해보면 지금 나무를 이제 잘라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끊어내라는 거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화재라는 카드도요. 그냥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면 좀 주변 정리를 하셔라. 좀 이렇게 아니다 싶은 거 가지치게 하시고 태워버려라.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왜 나쁘게 보질 않냐면 여기까지는 조언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고 여기부터는요. 또 새로운 시작도 하시고 이분 분들은 제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제 조언을 듣고 이렇게 행동하실 분들이래요. 아니면 이미 하셨거나 선생님 저 이미 끊어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영검하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치대로 흘러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새로운 인연운이나 새로운 귀인도 들어오시고 이거를 2025년 지금 제가 1월에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25년도에 내가 또 귀인을 만난다. 정말 하반기도 아니에요. 상반기 중에 만날 것 같아요. 아니면 중반? 뭐 4월? 진짜 빠르면 3월? 3, 4월, 6월? 뭐 이렇게 3, 4, 5, 6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지나간 건 다 털어버립시다. 그리고 스스로 강단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한테 내가 좀 정이 이끌려서 선의로 내가 그냥 선심을 베풀었다가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어요. 그만큼 내가 잘못한 건 없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괜찮다. 내가 당해서 아프고 놀란 거는, 그거는 속상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심해도 괜찮다. 사람이 제일 불안해해야 되고 제일 무서워해야 될 때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분들 좀 마음 더 편히 지내시라고 하고 싶어요. 불안할 때 생각하는 방향만 바꿔도 불안감이 정말 많이 완화가 되는데요. 그 생각이 잘 안 바뀌어서 불안하고 힘든 게 지속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요, 억하심정을 못 내려놔서 되게 힘들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못 내려놔서 되게 힘든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 이번 생이 한 번이잖아요. 우리가 전생이 있다고 한들 솔직히 우리는 전생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아득하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전생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생이 우리한테는 지금 기억을 하는 한 번의 생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진짜 힘들고 상처받고 뭐 아니면 너무 괴롭고 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느껴질까? 라고 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별일 아니더라고요. 내가 당장 내일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왜냐, 정말 뭐 짜여진 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짜여진 듯이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보는 거거든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근데요, 점이라는 것도요, 보면은 갈래가 나뉘어요. 무조건 겪겠다, 무조건 정해진 미래와 함께 바뀔 수 있는 미래가 나눠서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일단 점을 볼 때. 그러면 정해진 미래는 그대로 말해줘요. 근데 바뀔 수 있는 건요, 갈래를 말해줘요.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이긴 해요. A랑 B 중에 본인이 A로 가시는 게 더 편한데요. B로 가시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고집이 있으니까 그대로 할 거라는 걸 본 거고요. 반대로 저는 이번 분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A로 가면은 힘들 거고 B로 가면 좋을 건데 이번 분들은 B로 가시겠네요. 좋은 길로 가시겠네요. 이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어느 정도 간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조언을 듣고 좋게 바뀌는 것도 본인 선택이고 본인 노력이에요. 그 노력마저도 안 통할 정도로 좋은 게 올 때도 있고 노력이랑 상관없이 안 좋은 게 올 수도 있는 것도 맞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좀 불가항력적인 면모를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마주 하시고 우리가 나 자신도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남을 컨트롤하는 거는 그냥 불가능한 영역인 거거든요. 나와 남은 좀 분리돼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솔직히 괴롭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랬었고. 근데 결국에는 다름을 인정해야 끝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나랑 다른데, 사고방식이 다른데, 나도 내가 죽어도 못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결벽증이 있는데, 결벽증이 없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힘들잖아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뜻으로 역지사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하니까 저는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용서 아닌 용서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께 제일 필요한 조언은 그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근데 이번 분들은 그 용서마저도 하실 분으로 또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하실 분 같으면 제가 좀 침튀겨가면서 조언을 드렸을 텐데 이분 분들은 하실 수 있고 이미 하신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분들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과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불안들, 어쩌면 흔한 불안들, 그리고 어쩌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겪고 힘든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고 불안한 날도 있고 다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번 분들은요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같아서 지금 당장은 불안해서 이 타로가 손이 갔을 수 있어요. 아니면 불안했었어서 그냥 나 참 지금까지 참 불안했었지 하고 들어오셨고 몸이 좀 안 좋아지신 건 맞는데 회복 중이셔서 그냥 이거를 뽑으셨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다 지나가는 바람이니까요. 이게 해결되기가 좀 뭐 오래 걸릴 것 같거나 불가능할 것 같으면 저는 그대로 조언 드리거든요. 사실 앞전에 1번 카드만 봐도 제가 조금 하다못해 심리상담이랑 정신과 아니면 점집이라도 무조건 한번 가보시라고 조언을 드렸단 말이에요. 1번 카드에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 좋은 미래로 느껴진다기보다는 현재 문제가 좀 이렇게 무거운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이번 분들은 그런 느낌은 다행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내가 어떻게 느끼든 과거에 내가 어떻게 느꼈었든 해결될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런 것도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조금 더 빨리 나아지시라고 마음을 담아서 이 요령을 올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하기를 원하시려나? 조금 아쉬우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자, 미래운을 조금 봐드리고 싶어졌어요. 내가 그러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언제쯤 뭐 괜찮아질지 어떻게 괜찮아질지 선생님 저 다른 거는 다 괜찮을까요? 저 뭐 신년운세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자 정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무조건 괜찮아진다고 나와요. 그러면 반대로 가면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걔 중에는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쌍방으로 잘못할 때도 많잖아요. 아니면 내가 마음에 좀 찝찝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아니면 그때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과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아니면 반대로 되려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게 있으시면 할 말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게 있지만 않다고 하면 괜찮다고 결과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실 저도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가고 있어. 그러면은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그래서 그냥 사과하고 싶은 게 있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사과를 하고 표현을 하셔라라고 한 거였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나는 당한 입장이에요. 나 정말 무조건 나 억울해요 라고 하시면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조건 괜찮아지실 거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무조건 괜찮아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사 계획 있으신 분이 있는지 싶네요. 금전운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뭐 돈 나갈 곳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동 계획이 좀 있으시거나 뭐 이직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동수가 좀 있다. 이사 같은 거를 가실 수도 있는데 가시면 좋다. 아니면 나한테 뭐 좀 도움을 청하는 뭐 그런 사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이거 오히려 돌고 도는 운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되는 선에서 누군가가 난 자문을 구하거나 고민 상담을 원한다거나 하면은 도와주세요. 오히려 금전적인 게 내가 좀 좋아서 조금 남한테 내가 베푸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베푸세요.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모든 건 돌고 돌아요. 덕을 쌓으면 덕이 돌아오고 돈도 너무 내 것만 챙기는 것보다 조금 나누면 더 돈이 돌고 돈도 더 많이 벌리고 이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조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은 오히려 좀 더 결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돈을 조금 쓰시고요. 오히려 좋은 곳에다가. 아니면 아끼는 사람들 밥을 사주는 것도 고민 상담 들어주고 뭐 이런 거. 아니면 고마웠던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사과도 하라고 했지만 그런 거 말고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한테 선물을 하거나 감사한 사람한테 감사 표현을 하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보내고 이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 있으면 사과를 하고 좀 약간 정리하면서 주변 정리정돈을 하시면서 좋은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닌 것도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미안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뭐좀 걸리는 것들을 좀 없애시면은 좀 운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올해 운이나 지금 이제 이거 보고 계신 시점으로부터의 운이 약 6개월 뒤? 빠르면 3개월 뒤? 6개월 뒤부터는 운세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운을 곧이곧대로 받으시려면 3개월 동안은 조금 주변 정리를 하시면서 나도 내가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버리셔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추가 조언은 여기까지 드리면 명료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끝물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니까요. 내가 잘못한 것만 없다고 하면 확실히 좋아지실 겁니다. 100%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래서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꾸 제가 목도 좀 메이는 거 보니까 기관지가 안 좋으시거나 폐, 기관지, 목 이쪽도 건강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목을 좀 쓰는 직업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분들 건강하시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번 분들은 바로 나오는 키워드가요. 관제구설인데요. 이게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법적인 문제나 뭐 구설수 시시비비 누군가랑 싸움이 좀 있으셨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별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좀 사람 간의 시시비비를 다루는 문제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인과응보타로 하러 같은 데서 여기로 넘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나한테 사기를 쳤거나 나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게 지금 타로가 되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이것에 조금 이것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오셨겠지 싶거든요. 근데 지금 할도리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법적인 거 이미 진행 중이시라고 하면요. 너무 들이받지 마세요. 너무 들이받지는 마시고 순리대로 좀 흘러가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진 않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내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정말 우울해서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는요. 진짜 좀 내려놔라, 비워라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스스로 좀 고립됐다거나 스스로 회피하고 있는 문제들이 좀 있다고 자꾸 나와서요. 내가 자꾸 물고 놓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것을 놔야 이 고통이 끝나는데 어쩌면은 내가 그것을 너무 꽁꽁 싸매고 안고 있고 어쩌면 가슴 깊숙이 너무 묻어놓고 좀 회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진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스랑 몸이랑 이런 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이신 것 같고 요 부분은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요. 좀 하지정맥류나 다리 부종, 다리 저림, 뭐 몸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 혈압, 뭐 혈관 계통에 이런 쪽도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쪽은 사실 식이 조절하고 식이요법이랑 좀 관리를 운동 스트레칭 같은 거 하셔서 관리를 많이 하시면 좋거든요. 아니면은 뭐
가족분 중에 그게 좀 심하신 분도 있을 때 같이 보이기도 해요. 본인 거 볼 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좀 멈춰 있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 운수도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있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드신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럴 때는요, 약간 우리 자기 자신을 좀 속여야 돼요. 이런 말 있거든요. 재밌고 행복해서 웃기도 하지만 또 웃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이랑 같은 맥락인데 몸이랑 마음도 똑같대요. 내가 마음이 우울하면 몸까지 아파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건강 관리를 하셔서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면은 마음도 조금 같이 밝아진다 이런 말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마음이 힘든 거를 어떻게 또 마주해서 이 해결을 좀 보신 다음에 이 마음이 좀 괜찮아지시면 그때 몸도 같이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챙기거나 마음을 챙기거나 한 가지만 하셔도 나머지 한 가지가 좀 따라온다 이런 말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무기력하시고 정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내셔서 우리 이 산을 같이 넘어봅시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뽑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뽑았는데요. 여기 혼낼 것 같은데 카드 하나 나왔고 널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라고 나왔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요. 지금 3번분 힘들게 한 사람이 조금 혼날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뭐 그냥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조금 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거겠죠. 근데 이거 너무 의미 부여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널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라는 카드는 말 그대로죠. 지금 3번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대요. 근데 3번분이 좀 요즘에 집 밖에 잘 안 나가시고 그냥 아니면 일만 하고 일, 집 뭐 이렇게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바깥에 좀 나가보시고 주변 친구도 오랜만에 좀 만나보시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기운이 좀 돌면서 활력도 생기고 이 틀을 한번 깨줘야지 한번 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오래 묵는다는 말을 뭐라 그러죠? 그 좀 고질적으로 이렇게 고착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까지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깰 겸 리프레시하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누구를 만나셔도 괜찮고. 근데 기왕이면은 사람 만나는 것도 겸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본 영상에서 어떤 분이 불안에 관해서 이제 하신 영상을 봤는데 상황이 명료하지 않은 거는 그냥 두어라. 애매한 채로 그냥 냅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인생은 불완전하다.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불안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비용이 든대요. 그러니까 소모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껴라. 어차피 최선의 선택은 없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고 흐트러져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 3번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문장 조금 읽어드려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3번 분들은 무기력한 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좀 우선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 조금 옛날 영상을 보면요.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이런 류의 타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 타로 카드랑 좀 결이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이시면은 제 채널에 다른 영상도 마음 내키는 거 있으면 하나씩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위로와 이런 그냥 저와 마음의 그런 유대감을 나누면서 좀 서로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주고받으려고 이 영상을 만든 거긴 한데요. 아직은 제가 좀 미숙한 면이 있어서 제가 타로로 이런 주제를 해보긴 했어도 항상 제가 막 무겁게 이거를 좀 이렇게 리딩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막 밝게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걸 보니까 정말 많이 우울하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지금 너무 무기력하셔서 제가 그 주파수를 타고 있어가지고 조금 힘이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이럴 때는요. 그냥 좀 재밌는 거 보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벼운 거 보고
뭐 시트콤이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 좀 보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제가 좀 힘나시라고 언제 좀 더 명확하게 나아질지를 그것까지만 한번 볼게요. 언제쯤 이런 게 나아질지, 어떻게 나아질지. 자, 지금 겪는 이 기분이 오래된 것이라고 하면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오히려 못 벗어나시는 걸 수도 있대요.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겪은 일이시고 처음 겪는 거라고 하시면요. 그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한번 정말 리프레시하고 깨셔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진짜 의욕이 많이 없고 힘들어하는 얼굴 표정이 좀 보이기는 해요. 조금 이렇게 힘들어서 인상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좀 슬퍼 보이는 표정이시긴 한데요. 이럴수록 진짜 우리 가볍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죽일 수 없어요. 사람 쉽게 죽지도 않고 인생 쉽게 안 망한다. 이런 말을 제가 오늘 들었는데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저 지금 망할 정도로 힘들고 죽을 정도로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하다못해 이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정말 극단적으로 극으로 치닫으면 정말 순식간에 죽고 싶어지기도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쉬쉬할 필요 없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로부터 너무 내가 회피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다고 할 필요 생각하면 안 된대요. 감정은 다 모든 그러니까 세상에 틀린 감정은 없대요. 제가 위로를 잘 못해가지고 위로하려다 보니까 조금 말이 두서가 없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한 번분들이 어쨌든 이 제 두서 없는 말로도 좀 이 무기력한 거 이겨내시고 한 발짝 일어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계속 이렇게 약간 안절부절하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주파수가 오늘 사모펀 카드 그렇게 와요.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리딩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으면 해볼게요. 사모분들은 그래요. 너무 우리 급하게 가지 맙시다. 그냥 오늘 하루 한 가지씩만 계획을 짜서 한 가지만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은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를 할 거야. 아니면 오늘 일어나서 어느 구역에 청소를 할 거야. 아니면 오늘은 때를 밀 거야. 목욕탕에 갈 거야. 아니면 오늘은 산책을 한번 해볼 거야. 아니면 오늘은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밥을 한 끼는 챙겨 먹어볼 거야. 아니면 내가 만약 폭식을 한다 그러면은 오늘은 폭식을 하지 않을 거야. 과식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목표를 정하셔가지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걸로 좀 천천히 가셔야 된다고는 해요. 사모분들은 급하게 가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가 봐요. 근데 그거에서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는 데 있어서 좀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만든 거니까요. 제가 드리는 기운을 모조리 다 가져가세요. 제가 이렇게 담아놓은 기운을 이 영상을 막 두 번 봐도 세 번 봐도 괜찮으니까요. 이 기운을 온전히 잘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진심으로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요. 사모분들 많이 괜찮으시면 좋겠고 제가 MBTI가 완전 T예요. 그래서 조금 투박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또 제 진심을 느껴주시더라고요. 3번 분들도 느끼셨죠?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리딩이 조금 아쉬우시면 다른 영상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 차라리 전 영상을 하루하루 매일은 아니어도 좀 이런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를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힘든 분들께 조금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지로 용 쓰지는 마시고요. 그렇지만 나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졌으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분들 조금만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4번분들 안녕하세요. 사원분들 혹시 잠 잘 못 주무세요? 불면증 있으시거나 원래 잠을 깊게 못 주무신다거나 요즘 들어서 잠을 못 주무셨거나 아니면 유독 요즘에 졸리고 나른하고 이러신가 싶어요. 왜냐면 3번분들 거 보자마자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집안에 아니면 혹시 본인이 앓고 있는 조금 지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서 아니면 조금 이제 연로하고 노쇠하신 분이 좀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을 제가 조금 처지는 기운으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긴 한데요. 건강검진 같은 거를 안 받으신 지 6개월이 넘으셨으면 한 번쯤 그냥 온 가족들이 건강검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띄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꼭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건강 쪽에서요. 근데 건강 쪽에서는요, 제가 뭘 맞출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게 건강은 일단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면 정확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좀 짚히는 게 있으시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제일 좀 깔끔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물 카드랑 도깨비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물 카드는 자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옛 여인네가 고된 시집살이를 하며 일상생활에서 유일하게 잠시라도 속내를 털어낼 수 있는 장소가 우물이었다. 소문, 수다, 모임 이런 걸 뜻한대요. 그 다음에 도깨비는요. 아까 갑작스러운 횡재 같은 그런 말로 나왔는데요. 예로부터 우리들은 도깨비에 관한 동화나 우화를 많이 접해왔다. 로또에 당첨되는 격이다. 거래가 잘 성사되며. 갑작스러운 횡재, 로또 당첨, 엉뚱한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갑작스러운 변화를 뜻하는 건가 싶어요. 제가 사원분들 리딩은 약간 매끄럽지 않게 읽혀서 지금 조금 더 영을 띄워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자리? 뭐 경조사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이사,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동, 너무 갑작스러운 사건?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조금 시골 풍경 같은 느낌도 있죠. 자연 풍경 같은 게 있죠. 사시는 곳이 자연이나 시골 이쪽에 가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쪽이 나랑 좀 잘 맞아서 이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더 다르게 해석해보면은 좀 여행을 가시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자연으로의 여행. 그러니까 좀 오히려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한옥이랑 막 이렇게 황토 이런 데서 집 짓고 사시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시골살이 하시면서 건강 좋아지신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TV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방분들은 에너지 자체가 지금 조금 차가워요. 그래서 조언 카드 자꾸 따뜻한 거를 좀 접하라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단순히 몸이 차고 뭐 수족냉증 있고 이런 류일 수도 있고요. 추위를 많이 타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냉한 기운이 좀 많이 맴돌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따뜻한 걸 많이 가까이 하시면 좋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무.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불을 써서 요리를 해서 따뜻한 요리를 해 먹는 거. 내가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거랑 그다음에 뭐 직접 나무가 있는 그런 자연 경관, 흙, 나무 이런 것들이 좀 따뜻한 재질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구나 소품으로 좀 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컬러로 따지면 이제 따뜻한 색깔은 좀 웜한 색깔 있잖아요. 뭐 노란 계열, 빨간 계열, 주황 계열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조금 따뜻한 색깔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원분들도 이제 불안해서 이 카드 타로를 보러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뽑으러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감정이 조금 내가 잘 감정에서 둔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좀 둔해진 감각이 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여기서 또 감정을 좀 터쳐야 된다고 저는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방어 기제로 내가 좀 회피하고 내가 감정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나를 너무 다그쳐서 나 자신을 좀 로봇 취급을 하고 있진 않은지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좀 완벽주의실 수도 있고요. 나는 힘든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런 강박이 좀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혼자서 뭐 다 떠안는다. 그러다가 이제 속 안에서 터지는 거죠. 화병이 나고 터지고. 근데 이건 미래 카드로 저는 읽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뎌져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곧이곧대로 다 하질 않고 조금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마주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치 않게 반강제적으로 터지는 감정으로 오기 전에 혼자 끌어안지 말고 내가 그 감정을 지금부터 조금 분출을 하셔야 돼요. 할 말을 조금 천천히 해보시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동수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침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지금 25년도 1월이기 때문에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또 운이 바뀌면서 이동수가 들어와서 뭐 이동을 할 일이 생기고 아니면 더 좋은 데로 취직을 하신다거나 뭐 승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준비하던 거에서 취직을 진짜 이번에 일을 시작하게 되신다거나 이런 시작하는 운도 굉장히 좋아요. 마음이랑 별개로 운수는 또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 관리만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물 카드 나왔잖아요. 이 우물 카드로 생각을 해보면은 힘든 거를 좀 주변에 털어놓고 나누라는 말이에요. 혼자서 안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로봇처럼 자꾸 느껴져. 왜 로봇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얼마나 이렇게 참고 사시면 로봇처럼 나올까 싶기도 해서 정말 이 카드가 지금 나한테 내용이 너무 잘 맞는다고 하시면 꼭 이 조언을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윗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땐 조언이에요. 근데 그 외적인 거는 괜찮아요. 복도 있으시고 운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정말 별일 없었다는 듯이 좋아지는 카드만 나왔기 때문에 좀 하늘의 복이 따라서 내가 갑자기 정말 횡재수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도깨비 카드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된 거야. 기적처럼.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좋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요, 그냥 나의 사원분들의 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걱정되는 거 빼면은 또 최고의 카드예요. 지금 오늘 리딩 한 1, 2, 3, 4번 중에 지금 사실 제가 볼 땐 진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로봇처럼 대하지 마세요. 채찍질 너무 하지 마세요. 일단 요령을 한번 올려서 제가 기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일 같은 건 되게 일 처리 빠릿빠릿하게 하고 일은 엄청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사원분들은 제가 더 조언해드릴 거는 있기는 한데 왜냐면 어차피 좋아질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요. 뭐 올해는 좀 더 바빠지겠다 뭐 이런 것과 내가 스스로 그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스스로가 지금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전 그걸 나쁘게만 생각을 하진 않는 게요. 진짜 스스로의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제너럴 리딩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겹치게 이 카드를 뽑으시게 될 거니까요. 사원분들 중에서 저 크게 문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오케이 패스 그러면 좋은 것만 가져가시고요. 오늘의 그냥 운수 대통이다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문제 있는 건 맞아요. 저 너무 제가 감정이 없이 막 이렇게 자꾸 묻고 사는 건 맞아요. 그러면요. 터뜨려야 돼요. 우리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할 말 하고 울 때 울고 화도 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하시던 분 같긴 해서 시간은 좀 걸리시겠지만 분명히 또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좀 속된 말로 그냥 꼴리는 대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지읒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원분들 그냥 한 문장 정리하면은 그냥 올해는 당신의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사셔라. 할 말도 하시고 싫은 소리 하시고 좋은 거 좋은 대로 표현도 하시고 로또도 사보시고 자유롭게 뭐 이사 갈 일 생기면 이사 가버리시고 시골로 그냥 휙 떠나버리시고
뭐 건강검진은 획 받아버리시고 다 하세요. 그리고 올해 차라리 만약에 좀 진짜 뭔가 성형수술 같은 거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분 있으면은 성형수술이나 뭐 이런 거를 하시기에도 좀 괜찮은 시기거든요. 병원 치료를 받으실 거여도 지금쯤 받는 게 좀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정도는 그런 변화도 있고, 그런 병원 진료나 뭐 이런 치료 받는 거나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요. 뭐 액때마다 생각하고 지금 뭐 치과 같은 거 안 간 거 미룬 거 있으시면은 다녀오세요. 그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분들 리딩은 오히려 제가 좀 진지하고 무겁게 시작했다가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제가 요 며칠은 저도 조금 컨디션 이슈로 리딩을 아주 길게는 못하고 있어요. 카드도 원래 7장으로 했었는데 제가 카드 개수 요즘에 5장만 하고 있는 것도 약간 7번까지 갈 때 좀 터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 다른 얘기였고요. 그래서 제 리딩이 조금 짧다고 느껴지실까봐 그냥 미리 질의 얘기를 해봤어요. 어쨌든 그만큼 차라리 저는 양질의 영상을 조금 짧더라도 짧고 굵게 자주 가져올 테니까요. 이해해주세요. 네, 사모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반가웠습니다. 다들 또 만나요. 바이바이. 운수 대통 4번 최고. 5번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5번 분들 어떤 것 때문에 오셨을지 조금 볼게요. 조금 연세가 젊으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체 생각이 많으시고 생각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좀 기도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영적인 거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5번 분들 거 보면서 목이 이렇게 메이는 걸 보니까 기관지가 좀 약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목소리 자체가 뭐 그냥 원래 허스키 하시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지금 기관지가 좀 안 좋으신 분이 있거나 가족력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지금 리딩을 그냥 0이 뜨는 대로 리딩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건강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5번 분들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낙천적인 기질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자, 기복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힘들다가도 또 한숨 푹 자면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뽑은 그 즉시는 뭐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이걸 뽑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불안해서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내일 되면 괜찮아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하루아침에 괜찮아질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꾸준히 기도를 하고 꾸준히 마음을 좋게 좋게 먹고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성찰을 하면 나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5번 분들 특징은요. 내가 스스로 좀 깨닫는 분들인가 봐요. 남들의 조언을 듣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내가 그렇게 뭐 남 조언을 안 듣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요.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아예 뭐 그런 게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말을 좀 안 듣는 느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의 덕을 보기보다는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느낌이 강하고 좀 하늘에서 예쁨을 받는? 좀 하늘신의 예쁨을 받는? 하늘신이라고 하니까 약간 단어가 좀 이상했는데 약간 사이비 종교 같았나? 어쨌든 하늘의 예쁨을 받는 자손 있잖아요. 물론 하늘에서 안 예뻐한 자손이 어디 있겠냐만 조금 이렇게 점지가 돼서 태어나신 그런 특별한 자손이라는 뭐 그런 말이었어요. 당신은 좀 특별한 자손입니다. 귀한 자손이고요. 물론 안 귀한 자손은 없지만요. 그만큼 조금 조상덕을 좀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가족덕? 아니면 조상덕, 가족덕을 못 느끼더라도 나를 예뻐해주는 어떠한 인물이 꼭 나타날 거예요.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평생에 언젠가라도.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한가요? 5번 분들은 타고나신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맑고 순수하시기 때문에 이 영혼이 탁해지지만 않으면은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잘 해결이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아니면 끝까지 가는 귀인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나한테 필요한 말이 들리거나 필요한 사람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뭐 떠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순리에 맞게 살면은 좋고 좀 순수한 이 기운을 잘 다듬고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혼탁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같이 조금 때가 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때가 묻는 게 아니라 기운이 조금 때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원분들은 혼자서 정화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면 혼자서 취미생활을 하신다거나 뭐 그냥 혼자서 그냥 있는 시간 중에서 내가 즐거운 걸 하세요. 그럼 내가 제일 재밌고 즐거운 걸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오원분들 중에서는요. 타로 카드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런 거를 좀 업으로 삼아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타로 카드 배울 예정이시거나 배우고 타로 술사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무당이신 분이나 무속인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기도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색깔이 좀 짙은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좀 타고난 기운 자체가 되게 별 같은 진짜 딱 스타카드 같은 느낌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제 뭐 숙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숙제만 잘 푸시면은 뭐 내가 카르마가 있으면 그 카르마도 잘 풀어내시고 죄 짓지 않고 살고 남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내가 가진 맑고 이런 기운들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만 사시면은 인생의 흐름은 또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물 카드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물 있죠? 물 색깔에 여기도 물 있고 여기도 물 있고 지금 물인데요. 지금 여기 뒤에도 물이죠. 그만큼 뭐 내가 물 기운이 좀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 융통성이 있다? 물 기운이 많으니까 융통성이 있고 남 눈치를 잘 보고 촉이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운으로 인해서 내가 요거를 잘 흘려보내는 성향일 거거든요. 보통 이런 물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힘든 거를 잘 흘려보내요. 그게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잘 맞춰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말 장점으로 그대로 밀고 가셔서 누군가 상담해주는 직업도 되게 잘 맞으실 것 같고, 내 불안감도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청 크실 거예요. 진짜 엄청 크실 건데 괜찮아요. 그래도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이겨내실 거예요. 그래서 5번 분들은 5번 분들만의 매력 있고 굉장히 대단한 그 기능? 능력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도 괜찮아요. 5번 분들은 불안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불안해서 오신 분들은 뭐야 나 불안해서 들어왔는데 뭐야 이런 왜 나 칭찬만 해줘 이럴 수도 있는데 결론은 불안한 것도 어차피 지나가실 거고 5번 분들이 그만큼 특별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서 제가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타로 카드에서 이제 카드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 영을 띄워서 정말 이 느낌대로 주파수를 세워가면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질문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양해라기보다는 좀 오히려 이거를 조금 열어놓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러 들어오셨을 때 상황과 내가 지금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그게 내 상황과 더 맞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분들은 운수도 내가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개척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맑게만 있으면 운은 계속 좋아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결론으로는 좋거든요. 반짝반짝한 나의 그거를 재능을 정말 잘 살리셨으면 좋겠고 나의 개성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의 뭔가 해맑고 순수한 그런 기운의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실 거거든요. 그러려고 내가 많이 힘든 삶을 사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그래서 힘든 거야. 불안해서 벗어나봐야 불안한 사람을 꺼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5번 분들 너무 맑고 귀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제가
요령 한번 올려드리고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만약에 너무 불안한데 불안한 거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어서 아쉽다고 하시면요. 다른 번호 카드 뽑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불안할 때 보는 영상을 몇 개 더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과거에. 그 영상이랑 주파수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비농타로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됐나요?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 들어와 주시고 저랑 주파수 맞아가지고 저랑 인연 닿으신 분들도 다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맨날 보는 분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항상 반갑고요. 저랑 내적 친밀감 가지면서 보고 계신 분들도 다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제 주파수로. 그러니까 어쨌든 5번 분들 다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요령 한번 울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5번 분들 중에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게요. 혹시 이제 영적인 기감이 너무 발달을 하셔서 내가 자꾸 헛것을 본다거나 느낌이 좀 이상하고 막 이런 뭐 소름이 잘 끼치신다거나 꿈자리가 너무 특이해. 아니면 내 예진몽을 좀 꺼. 아니면 꿈에서 자꾸 누가 나와서 막 뭔가 진짜 기묘한 그런 꿈을 자꾸 꿔. 이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냥 종 울리다가 그런 게 보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분 계시면은 조금 점집이나 이런 데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점집을 무조건 추천하기보다는 점집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영적인 기감이 좀 발달하신 분들은 그런 류에서 이제 점집에서 그러니까 점집에 내가 가보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가보세요. 꿈이 너무 이상해. 그럼 가보세요. 이게 좀 그런 류에서 관련돼서 좀 그런 증상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점집에 가보라는 말을 하면서도 항상 조심스러운 게 제가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요즘에 정말 정말 제대로 된 점집이 많이 없어요. 점집이 애초에 아닌 곳도 많고 점집이 맞아도 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많고 좀 부도덕한 그런 인간적인 면모나 정직함보다는 다른 걸로 이제 사심을 많이 부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기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안에 많진 않아도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내가 정말 수소문이라도 하셔서 좀 답답하고 뭔가 점집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내 꿈자리가 이상하고 어디 몸이 너무 아프고 그냥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을 좀 겪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점집에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그 전에 그냥 일반인 분들도 하셔도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산으로 바다로 몸 기운을 맑히고 이러러 막 절도 다니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맑은 바다 보면은 얼마나 맑아지겠어요. 산도 막 등산 맨날 다니는 분들 있죠. 그것도 얼마나 막 맑아지는 일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마음 닿는 곳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절이든 어디 종교든 차라리 뭐 성당을 다니시는 것도 뭐 교회도 잘 맞으시면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조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